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정성훈 교수입니다. 연구 방법의 기초 개념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은 지난 시간에 연구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은 변수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변수를 설명했고, 그런데 연구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모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연구 과정들을 쭉 보면 그 모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연구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발간하는 연구 논문들을 보면 연구의 과정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있고 이론적 논의,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이렇게 됐는데, 이 서론은 뭐냐면 자기가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아직 답은 몰라. 근데 이런 연구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시하고 나면 그 다음 이론적 논의를 하는데, 이 이론적 논의를 쫙 하고 나면, 이론적 논의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우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구는 주로 세상 사는 원리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 문제가 뭐냐면 어떤 변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주로 연구 문제가 되는데, 그 이제 답은 또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변수와 이 변수의 관계는 이러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딱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형이에요. 근데 이론적 논의 끝에는 뭐가 오느냐, 항상 뭐가 오느냐면 모형을 제시를 해야 돼요. 예? 항상. 그래서 모형은 뭐냐면 이렇게 답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래서 요 단계를 모형의 구축이라고 해요. 모형 구축. 예? 모형 구축, 모델 빌딩.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뭐냐면은 모형 검증이에요. 근데 모형 검증의 단계. 그래서 모든 연구들은 모델 빌딩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 검증, 모델을 내가 제시를 하고 모델을 검증하면 그걸로 연구는 끝. 그래서 이제 모형이 논문에서도 꽃은 모형이고 연구 전 과정에서도 핵심은 바로 모형이다. 자, 그래서 모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 모형이란 무엇인가? 모형에 대한 정의도 맞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모형은 뭐고 이론은 뭐고 가설은 뭐고 이렇게 해서 막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모형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책이 레이벤 말치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두 분이 1학년들한테, 대학교 1학년들한테 사회과학에서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리고 모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은 모형은 뭐냐? 모형은 a simplified picture of real world,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형은 세상에 대한 단순화된 그림이다. 실제 세상에 대한, 실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순화된 그림이 바로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 실제로 기차라는 게 있죠. 기차라는 건 실제인데, 근데 이제 기차를 아주 작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표시하면 요게 우리가 뭐라면 기차의 모형이라고 하죠. 근데 기차의 모형. 자, 요걸 기차의 모형인데, 이건 다른 말 하면 단순화된 그림. 여기서는 입체지만 뭐 비슷한 의미로. 그래서 요런 걸 다 모형이라고 한다. 근데 연구 모형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일단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단순화됐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특정한 면을 집중해서, 그건 뭐냐면 변수, 기차의 모양, 형태라는 변수, 그 변수에 집중을 해서 그 값들을 아주 단순화시키는 형태로 단순화시켜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단순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기 좋고 적용하기 좋고 설명하기 좋아요. 근데 소통하기 좋고 문제는 뭐냐?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하다. 이게 모든 경우에 맞지도 않고 모든 거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단순화됐다. 자, 그다음에 그림이라는 거 뭐냐? 그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차에 대한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 제안, 프라파지션, 예? 제안이에요. 제안, 하나의 제안. 자, 연구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문제가 제시되면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의 모형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을 검증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모형은 뭐냐? 이렇게 그래서 단순화된 어떤 특정한 변수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또 단순화시켜서 단순화시킨 하나의 제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모형이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했냐면 우리 사람들은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를 자꾸 연결시키고 싶어한다. 자꾸 연결시키고 싶어한다. 그런데 연결시키고 싶어하는데 그 연결을 하면 그것이 세상 사는 이치라 원리를 밝혀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자 기차라고 하면 아까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것도 어떤 모형이죠. 이건 형태. 근데 이거 말고 기차의 다른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해도 그것도 기차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차에 대한 모형은 무지하게 많죠. 예를 들어서 기차의 단위 시간당 소비할 수 있는 연료의 양, 연료의 양 이렇게 합시다. 연료의 양과 기차의 속도와는 뭐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 또한 모형이다. 기차에 대한 모형. 이것도 기차에 대한 모형이다. 기차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모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자, 요건 뭐예요? 요거 변수죠. 요것도 하나의 변수죠. 이거는 변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변수와 관계된 그런 모형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론적 모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연구 모형이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 연구 방법의 이 시리즈를 하면서 앞으로 이야기하는 모형들은 다 이런 모형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혈액형과 혈액형 유형이죠. 혈액형과 뭐 소심함이라는 성격이나 행동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이걸 뭐 이런 관계 있다. 혈액형이 O형이면 이렇게 여기서 설명이 안 되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좀 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설명하면서 모난 도리, 모남의 정도, 모날수록 공격받는다, 공격받는다. 플러스 뭐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단순화된 나의 제안, 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형이라고 하면 뭐냐면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제안, 제안 그것을 우리가 진짜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모형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주장을 뭐 이게 모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모형에다가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잘 달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레쇼넬이라고 하는데 이유. 레쇼넬. 요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문에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레셔널을 쫙 제시를 해. 그런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들이 뭐 경험적 근거들이 막 있어. 데이터들이라든지 결과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잘 이게 쌓이면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이론의 단계로 승격하게 되죠.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뭐냐면 모델이 있고, 이론에서도 모형이 가장 중요하고, 모형 플러스 레셔널 메커니즘스, 그다음에 이제 measurement, 이렇게 해서 뭐 그 이론은 M으로 이루어졌죠. model, mechanisms, and measurement.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모형인데, 자, 모형은 연구를 하는 사람도 모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모형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모형을 잘 끄집어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런 변수와 이런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표현할 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5가지 방법은 뭐냐면 모형에 관한 5가지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언어에 다 능숙해야 돼. 능통해야 돼.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변수와의 관계를 인과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모델 구축도 잘할 수 있고, 나중에 모델 검증도 잘할 수 있고, 딴 사람한테 설명도 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예가 필요한데, 자, 제가 설득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형을 제가 한번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로 들어서 요거는 이제 레토리카라고 원래 원제는,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책이죠. 고전이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모든 설득 연구도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알려진 사람의 연설에서의 주장들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잘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더 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미 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평판이 좋아. 저 사람은 항상 공정했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 말을 잘 믿지만, 저 사람은 예전에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 이상한 틀린 주장을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을 잘 안 믿겠죠. 요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제안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변수가 뭔지를 봐야겠죠. 독립 변수가 뭐고 종속 변수가 뭔지. 여기서는 뭐냐면 공정하다고 알려진 정도예요. 아니, 공정함의 정도. 저 말하는 사람의 공정함의 정도. 공정함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 믿는다. 사람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의견이나 태도가 변화한다. 그쪽으로, 태도가 변화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가 단어로 잘 표현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이미 요것에 대해서는 그 학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첫 번째 공정함의 정도를 정보원 공신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보원은 말하는 사람은 다 정보원이에요. 근데 정보를 주는 사람을 정보원, 이거는 source라 그러고, 공신력은 credibility, 신뢰할 수 있는 정도, credibility, 공신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원 공신력이라는 걸 쓰고 있고, 자, 정보원 공신력 우리가 줄여서 공신력이라고 합시다. 정보원 공신력, source, credibility 이런 게 있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잘 믿는다. 자신의 태도를 그쪽으로 변화시킨다. 그 사람들 태도가, 수신자들 태도가, 수용자의 태도가 변화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동의하는 정도를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 태도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태도 또는 태도 변화의 정도, 태도 변화의 정도, 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변수명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변수명을 붙여서 요걸 표현하는데, 첫 번째, 자, 요거를 인과 다이아그램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인과 다이아그램, 자, 코절 다이아그램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모든 가설에 이렇게 모형에서는 연구 모형에서는 이 변수들을 다 타원으로 표시를 해요. 타원으로. 자, 타원으로 표시하는데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뭐예요? 독립 변수고 이게 종속 변수죠. 요게 영향 미치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인과성은 화살표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화살표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게 우리 룰이에요, 근데.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여기서는 이게 증가하면 이 값이 증가하면 이 값도 증가한다는 거죠. 이 값이 높으면 이 값도 높을 것이다. 낮으면 낮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 걸 우리가 정적 관계라 그러는데 요걸 플러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니 마이너스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자, 요게 아까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형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아주 단순화된 형태로 정말 되게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 알기 쉽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뭐 다른 독립변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파토스, 여기 에토스인데 파토스도 있겠죠. 파토스, 열정, 예? 파토스도 로고스도 영향 미칠 것이다. 이게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모델을 확장하기 좋아요. 근데 모델 확장하기 좋고 여기 종속 변수인데 종속 변수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제가 나가서 싸울 것이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종속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도 할 수 있다. 확장성이 좋다. 확장성이 좋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주 명료하게 명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단순화시켰는데 너무 단순화시켜서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자세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관계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어떤 변수는 단순히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킨다. 이럴 수 있죠.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킨다. 이런 관계들 표시할 수 없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쓴다. 자, 요걸 코잘 다양한 의미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이걸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거 대신에 두 번째 가설. 왜 가설을 했지만 이제 이거는 언어적인 진술. 우리가 말로도 풀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풀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설명하니까 그건 어떻게 하느냐. 가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로 풀어 쓰는 게 두 번째인데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뭐 표현할 수 방법은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때도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자 뭐냐면 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자 정보원의 공신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태도 변화의 양도 커질 것이다. 그쪽으로 태도 변화의 양도 커질 것이다. 영어로 하면 the greater source credibility, the greater attitude change, the amount of attitude change. as this one increases, this increases. 오케이. 이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되고 어떤 건 어떻게 하면은 정보원 공신력은 태도 변화에 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표시해요. 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걸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쓰기 좋은데 자 우리가 정보원 공신력이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 두 가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정보원 공신이 낮은 조건, 정보원 공신이 높은 조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태도 변화는 정보원의 공신력이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에 비해서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니면 정보원 공신력이 높은 조건에서의 태도 변화는 낮은 조건의 태도 변화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제가 일일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표현해 정적인 이게 감소면 이렇게 증가하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가설도 이제 변수가 더 많아지고 하면 또 그걸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알려 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X has a positive effect on Y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as X increases Y increases as Y increases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The greater X, the greater Y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속 변수를 앞에 놓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attitude change 이거 change 이렇게 표시합니다. attitude change is greater
뭐 will be greater 하겠네. 이지로 쓴다. greater for high source credibility message than than low source credibility message. 이렇게 표시다 하기도 하고. 자, 여기 티피컬하게 우리가 이제 쓰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되게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우리 그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그래프인데, 자, 그래프도 룰이 있어요. 근데 그래프 룰이 있는데 뭐냐면, 자, 뭐는지 여기에 그래프는, 자, 우리 아니까 그래프는 여기 이제 x축, y축으로 표시하는데, 대부분 x축, y축 표시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독립 변수가 와요. independent variable. 항상 여기 뭐가 있어요? dependent variable. 자, 항상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작은 숫자고 여기가 높은 숫자예요. 근데 여기가 음의 숫자고 여기 양의 숫자인데, 이걸 혼동을 하면 나중에 이걸 표현할 때 오해가 생겨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로우가 있고 여기 하이가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 여기도 로우가 있고 여기도 하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source credibility다, 공신력이다라고 하면 공신력이 여기에 이제 독립 변수로 있는 거고, 여기가 태도 변화 여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뭐 크게 뭐 이렇게는 이 그래프로 표시한다는 건, 선을 표시한다는 건 여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건데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두 집단과 비교하고 싶다면 얘는 좀 낮은데 얘는 높을 것이다. 이게 다 이론적인 모형이에요. 근데 이론적인 모형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하는데, 그래프는 그래프는 어떻게 하느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관계를 되게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렇지 말고, 내가 볼 때 이건 올라가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더 이상 안 올라갈 것이다. 태도의 변화의 양은. 요것도 뭐 더 특정하죠. 요거를 코잘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데서 표현하기 힘들죠. 근데 말로 표현할 때는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에서 그다음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다 감소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접근해 갈 것이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좋은 점이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프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모델 검증을 할 때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모델을 검증 방법을 디자인하기도 좋고 그걸 테스트하기 좋아요. 근데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이거를 테스트하려면은 이거를 측정 가능한 걸로 해야 돼. 여기서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타원으로 이렇게 표시하지만, 그 다음에 요거를 결국 테스트하려면은 관찰 변수로 전환시켜야 돼. 관찰 변수로. 내가 내 실험에서 필요한 관찰 변수로, 관찰 변수 독립변은 똑같은 거지만 관찰 변수로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메시지를 준비를 해. 그래서 하나는 우리 사람들 알려줄 때, 와,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작성을 한 거야. 고등학생들이 뭘 잘 모르는 애들이 작성한 거야. 똑같은 메시지인데 하나는 와, 이건 노벨상 탄 어떤 대학 교수가 작성을 한 거야라고 하면 이런 이제 공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고등학생 메시지, 여기는 뭐 노벨상 수상자 메시지, 이렇게 하면 완전히 관찰 변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자, 태도는 어떤 새로운 제도가 생겼어. 종합시험을 학부생들이 봐야 돼. 그런데 그래서 너는 얼마나 그걸 동의하니?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어떤 값을 줄 수 있겠죠. 근데 0에서부터 10까지다 그러면은 값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 값을 구했을 때 여기 태도가 있는데, 이때 태도는 뭐냐면 관찰 변수예요. 근데 왜냐면 문항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같아. 태도야.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고등학생
애들의 어떤 고등학생 메시지를 받은 애들의 평균, 그 집단의 평균은 노벨상 수상자가 작성했다고 한 그 메시지를 제시한 조건에서의 사람들 평균, 여기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거지. 여기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본 거지. 근데 그러면 여기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게 더 높을 것이다. 하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여기가 더 높을 것이다 하면 이게 하나의 가설이 되는, 이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형이라 봐도 예측이 딱 되는데, 예측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이건 예측을 했지만 그대로 이걸 실행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면 돼. 데이터 모으면 고등학생을 받은 조건에서 애들이 점수가 딱 나오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 점수가 막 다양하게 나와요. 고등학생 받은 저기 태도에 대한 점수니까 여기도 이렇게 막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하여간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데이터 받아보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근데 다행히 보니까 평균이 얘는 여기쯤 나왔어. 얘는 평균이 뭐 여기쯤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이게 우리 예측인데 이렇게 되네. 거의 비슷하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설이 모형이 검증이 된 거야. 근데 자, 그래프는 좋은 점이 뭐다? 그래프는 뭐 자세히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한편에는 이거를 검증을 할 때 비교하기에 되게 좋다. 그게 이제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자, 이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사실은 이게 수식으로도 다 표현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다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신력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태도 변화다. 태도 변화를 이렇게 Lt라고 합시다. 태도 변화의 양은 공신력에 비례할 것이다. 공신력의 source credibility의 라는 변수에 대한 정적인 함수일 것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0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요거랑 사실은 내용상으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식을 쓰면 보다 더 복잡한 상황을 더 요약적으로 정확하게 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다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모형을 제시를 하죠. 수학적으로 이걸 포멀 모델이라고 그래. 포멀 모델은 이런 게 포멀 모델이에요. 근데 복잡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포멀 모델은 특히 이제 어떤 조건을 딱 주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모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근데 수학적인 모형, 대부분의 그 어드밴스드 된 그 과학에서는 뭘 쓴다? 모형으로 다 수식을 쓴다. 우리 인간 행동이나 심리학이라든가 사회과학에서는 수식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 Mathematical Models of Message Discrepancy라는 이런 논문을 커뮤니케이션 티오리에 썼는데, 요것도 이제 수학적인 모형들, 우리 태도 변화에 대한 수학적 모형들을 이렇게 한 거죠. 이것도 그래프인데 여기 안에 보면 다 수학적인 식이 있고, 이 수학적인 식이 의미한 바가 있죠. 근데 자, 그게 이제 수식이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사실은 표를 쓰는데 능해야 돼. 근데 표는 우리가 주로 언제 쓰냐면 메시지를 자료를 다 모아서 분석한 결과를 표로 제시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죠, 연구 논문에서. 근데 사실 연구의 모형 단계에서도 모형을 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자, 그 룰이 있습니다. 룰이 어떻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해서 여기다가 독립 변수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정보원, 공신력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우리 독립 변수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의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표는 언제 쓰냐면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을 때 조건이, 독립 변수가 이게 너무 많으면 표 쓰기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독립 변수 정보 공개 낮을 때와 높을 때 이렇게 두 조건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 조건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면 종속 변수는 어디 있냐? 종속 변수는 여기 있어. 여기 이름 적어줘야 돼. Dependent variable은 태도 변화다. 이렇게 항상
항상 적어줍니다. 아니면 제목에다 적어주든지, 디펜드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아 근데 태도 변화는 이 공신력이 높은 조건에서도 클 것이다. 끝. 이게 이게 바로 연구 모형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표시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독립변환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때 있어요. 자,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 두 개일 때, 그래서 뭐 정보원 공신력이 있는데 뭐 이슈의 중요성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좀 이따도 다룰 건데, 이 두 가지 컨디션이 있다 그랬죠. 종속 변수는 여기 오죠. 종속 변수는 여기에 태도 변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독립변수 한 개 더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옆에다 갖다 붙여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름이 있어야겠지. 요렇게 해서 이름 붙여 여기가 자 중요성이다. 이슈 사안의 중요성이다. 그러면 사안의 중요성이 작은 경우, 높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런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표 이렇게 해서 모형을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정보원 공신력이, 내 생각은 뭐냐면 정보원 공신력이 뭐 태도 변화를 더 많이 이끌어내긴 하는데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이 중요성이 낮을 때는 정보원 공신력이 무지하게 중요해. 예? 근데 사안이 무지하게 중요해. 뭐 이럴 때는 뭐 말하는 사람이 공신이 높은지 낮은지는 별로 안 중요해서 이게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룰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를 여기다 써. 두 번째 중요한 거를 여기다 써. 종속 변수는 어떻게 여기 쓰고, 여기 가로줄로 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굳이 또 하면, 근데 이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봤을 때 이게 높다 낮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합쳐서 이걸 이제 이거의 주효과라고 하고,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쳐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좋은 점이 뭐냐? 이건 실험, 특히 이제 실험 같이 두 가지 조건반 독립 변수에 조건들이 이렇게 한정돼 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데, 이 좋은 점이 뭐냐? 이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에 우리가 실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실험 검증 어떻게 했다는 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근데 뭐야? 딱 동그라미에, 근데 이거는 개념 변수들이야. 그랬을 때 나는 일단 이거를 그 관측 변형한 거랑 바꾸는 거지. 근데 관측 변형을 봤어서 이거 했는데, 똑같지만 여기는 고등학생인 연습자 고등학생, 여기는 대학 교수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중요성인데 뭐 이거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야. 알고 봤더니 남의 동네 일이야. 이건 나에 관계된 거야. 예? 우리가 메시지 사안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 다 이게 지금 다 같지만 이거는 이제 관찰 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사람을 50명씩 일단 딱 집어넣어서, 그렇게 어떻게 돼? 50명씩 집어넣으면 이 사람들은 메시지는 똑같은데 고등학생이 주장한 거를 이건 남의 일에 대한 고등학생이 주장한 거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종속 변수로 만약에 태도를 당신은 지금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세요? 0 동의하지 않는다. 10 완전 동의한다. 뭐예요? 9, 8 점수를 얻으면 여기 50명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평균을 내면 돼. 근데 이 평균을 내면 이거는 이 평균은 높을 것이다. 근데 여기는 평균의 차이가 별로 안 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예측이 되는 거야. 근데 예측하고 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예측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딱 구해서 평균을 내보는 거죠. 50명의 평균을, 이거에 대한 평균을 딱 내봤더니 얘는 뭐 0부터 10까지인데 얘는 8이야. 뭐 얘는 2야.
얘는 뭐 O야. 얘도 O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네. 같네. 같으면 지지된 거. 모형이 지지된 거. 아니면 모형이 거부된 거예요. 근데 모형이 거부된 거지. 지지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모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모형은 단순화된 세상에 대한 그림인데, 특히 우리는 단순화된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사람의 제안, 그걸 모형이라고 하자. 근데 모형은 이렇게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잘 먹고 어떤 상황에 이게 잘 먹고 이랬습니다. 근데 다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잘 표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모형을 잘 검증할 수 있다. 예? 모형이 틀린지도 알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모형이 가장 중요한 거는 변수와 변수의 관계인데, 여러 가지 다른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